영화로 읽는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의 모습은 진정 온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1995년 이와이 슌지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탄생한 영화 러브레터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홋카이도 오타루의 눈 덮인 설경만큼이나 순수하고 아련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관계와 기억,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때로는 수많은 책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러브레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들을 어루만지며 삶의 여러 단면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산악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와타나베 히로코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히로코는 죽은 약혼자 후지 이츠키의 졸업 앨범을 보다가 옛 주소를 발견하고는 충동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저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편지의 답장이 오고 발신인은 약혼자와 이름이 같은 여성 후지 이츠키였습니다. 두 이츠키는 동일한 이름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많은 해프닝을 겪었고 히로코는 이츠키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약혼자의 어린 시절과 사랑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히로코는 약혼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이츠키 역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의 모습은 진정 온전한 것일까요? 영화는 이러한 질문들을 오타루의 아름다운 설경 위에 섬세하게 펼쳐 보입니다. 일본 영화 특유의 서정적인 영상미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교차 편집,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연출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사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영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러브레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상실,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겐키 데스까? 즉, 잘 지내시나요? 라는 유명한 대사는 영화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죽은 약혼자를 향한 히로코의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잊혀진 줄 알았던 첫사랑을 향한 여성 이츠키의 무의식적인 질문입니다. 이 대사는 관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가 잊고 지낸 소중한 기억이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히 이 대사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과도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조난당한 약혼자, 그리고 그를 추모하며 흰 눈밭에 서서 외치는 히로코의 모습은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차가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잠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겨울 풍경은 잃어버린 사랑을 추모하는 슬픔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들을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이러한 배경 설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동시에 강인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차가운 설원 위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들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감독 이와이 슌지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랑이 단순히 현재 진행형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1995년 제작된 이 영화는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하던 시기에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의 단절과 연결,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 영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질문들을 건드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 이츠키가 우연히 발견한 약혼자의 도서 카드 뒷면에 그려진 자신의 어린 시절. 초상화는 말없이 이어져온 사랑의 순간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이 늘 거창한 고백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은 조용히 자라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러한 섬세한 장치들은 러브레터를 단순한 로맨스, 영화를 넘어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작품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며 사랑의 본질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경험합니다. 특히 와타나베 히로코와 여성 후지이, 이츠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대와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이 편지를 통해 교감하며 죽은 이츠키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히로코는 편지를 통해 죽은 약혼자의 학창 시절을 엿보게 되고 그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 너머에 존재했던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는 히로코가 약혼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여성 이츠키는 히로코와의 편지 교환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히로코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약혼자 이츠키 사이의 풋풋했던 감정들을 재조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랑과 기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러브레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의 모습은 진정 온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를 보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정이며 끊임없이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로 사랑의 다양한 면모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홋카이도의 새하얀 설원 위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차가운 계절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감동과 사색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20세기 말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하는 등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질문과 보편적인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흔적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러브레터는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 속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랑을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단일한 형태를 띠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적인 존재임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련한 추억일 수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브레터는 단순히 지나간 사랑을 추억하는 것을 넘어 상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불완전한 기억을 통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삶과 감정의 복합성을 탐색합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비단 로맨틱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속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상대방의 숨겨진 면모까지 포용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러브레터가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사랑과 기억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요? 이 영화를 통해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이었습니다.